거잖아 말이야. 이씨보, 이거 어디에 해일이냐? 그걸 나 혼자 다 해먹었다니까. 궁금했는 뇌물공여 직무유기. 야, 이 새끼들아! 하는데 칼같이 지키던 새끼들이 다 어디 갔어, 이 개새끼들아! 아, 진짜. 대장동 블루스 5편. 대장동 돈을 받은 기자들의 향연. 기자, 검사, 판사 모두가 돈을 받았다. 그러나 이재명만큼은 받지 않았다. 지난 2021년 구룡포 스캔들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김태우라는 사기꾼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사칭하면서 사기를 치다가 구속당해 감옥에 갔는데, 그곳에서 월간조선 기자 출신의 송승호라는 사람을 만나 자신이 1천억 원대의 상속을 받은 거부다 그러면서 수산업 사업을 한다면서 유력한 정계, 법조계, 학계, 언론계, 연예계의 인맥들을 쌓으면서 더 큰 규모의 사기를 친 스캔들이 바로 구룡포 스캔들입니다. 김무성, 박지원, 주호영 등의 정치인들부터 박영수 특검을 포함한 이방현 광주지검 부부장 검사, 그리고 백이완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등 대단히 막강한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와중에 박영수 특검은 포르쉐 차량을 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특검에서 사임을 하게 되었죠. 박영수는 대장금 수익금으로 50억 원을 받아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았는데 왜 포르쉐를 받은 것에 사임했는지는 지금도 참 알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짜 수산업자의 로비 대상에는 언론인들도 대거 등장을 합니다. 엄성섭 TV조선 앵커, 이가영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이 역시 고급 차량이나 골프채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경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이 중에서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대단히 잘 나가던 인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의 대변인까지 했었죠. 하지만 금방 사임했던 이유가 바로 이 가짜 수산업자에 제공받은 향응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추측이 있었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던 그날입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공작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지난 연말 연초 모든 뉴스의 중심이 되어 보도된 바가 있었죠. 바로 김만배로부터 돈 받은 언론계의 스캔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명단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겨레 기자는 6억 플러스 3억에서 총 9억 원을, 한국일보 기자는 1억 원을, 중앙일보 기자는 9천만 원을, 그리고 채널A의 어떤 여기자는 구찌 구두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고, 아울러 수십 명의 기자들이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았거나 혹은 룸사롱 등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다라는 후속 보도가 연이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초 알려진 50억 클럽에서 유일하게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던 홍성근도 김만배가 법조팀장으로 근무하던 머니투데이 회장이었으니 김만배의 언론에 대한 로비는 꽤 중요한 작업이었나 봅니다. 전문이 공개된 대장동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가 어떻게 기자들을 관리했는지도 고스란히 등장을 합니다. 기사를 막으려 기자들에게 2억 원씩 주기도 했고 서울과 분당의 아파트 분양권도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영학은 형님이 맨날 기자들을 먹여 살린다면서요 라는 농담을 할 정도였고, 김만배는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고 돈을 주었다는 구체적 관리의 방법까지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기자들에게 카톡으로나마 차용증을 주고받은 이유는 당연히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합법적인 개인 간의 돈 거래로 위장을 하기 위함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실제 이 사건이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된 기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가 사적 금전 거래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 측으로부터 이 문제로 해고당한 한국일보의 모 기자는 회사 측에다가 부당해고 소송까지 갈 정도였습니다. 어이구, 그렇게 억울하셨어요? 이거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도 50억 클럽에서 받은 액수가 문제가 되자 돈을 다시 돌려주고 돈 거래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자, 기자들이 돈을 받았다는 뉴스에는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가뜩이나 기자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우리 사회에서는 돈 받은 기자들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들끓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김두일 TV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진실규명 시민 청구도 동아일보라고 하는 언론사의 오보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돈 받은 기자들이 과연 저들이 전부일까? 라는 의심도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기자들이 돈을 받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더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검찰, 정치인, 기업가 등의 부패한 이들이 목적을 위해 타락한 기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부당 거래를 해왔다는 것은 조금 더 새롭지가 않은 일입니다. 도리어 이러한 일이 어떻게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일까? 라는 상황이 더 이상합니다. 기자들이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소스를 누가 그리고 어떤 이유로 흘렸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누가는 당연히 검찰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 관련한 소스는 검찰 혹은 경찰로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피사실을 흘리면서 여론재판을 하는 족속들은 주로 검찰입니다. 애초에 취지와는 달리 국가의 각종 출입처 제도라는 것이 결국 옛다 기사나 받아먹어라 라는 검찰이 언론을 길들이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또한 그것을 받아먹는 기자들의 경우도 가끔씩 던져주는 단독이라는 먹이에 기꺼이 검찰의 춘견 노릇을 합니다. 기자들은 어쩌다 검사들과 겸상도 하고 술도 마시니 본인들이 검사급이라는 착각을 하겠지만 검사들은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는 한동훈을 대머리라 뒤에서 비웃고 또 몇 번 겸상을 했다고 자신이 한동훈을 움직인다 생각하고 있겠지만 한동훈 검사는 결코 이동재와 자신을 동급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저널리즘을 주창하고 취재 활동을 하는 언론인들이나 혹은 언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출입처 제도를 없애고 대신 공개된 브리핑룸을 만들어 보도자료는 늘 그곳에 배포가 되고 어떤 기자도 등록만 하면 제한 없이 출입처를 오가면서 취재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야 성역 없는 취재를 할 수 있고 언론의 자유가 더 분명하게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문제는 기자들이 더 반대를 합니다. 이 출입처 제도의 가장 해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괴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법조 기자단의 경우는 소속 기자들 회의에 의해 출입처를 드나들 수 있는 언론사와 기자들을 결정합니다. 나름의 기득권이라고 그것도 꽉 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검찰이 던져주는 취재, 좀 더 정확하게는 피사실을 기사화하는 데 있어 그들은 그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김만배가 로비를 했던 대상들은 주로 법조에서 잔뼈가 굵은 기자들이고 그들도 당연히 친검찰 성향이 강한 기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왜 뜬금없이 자신들의 충실한 사냥개들을 그야말로 담궈버리는 수준의 엄청난 일을 벌인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의 김만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검찰의 강력한 압박에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김만배의 재판은 재개가 되었지만 검찰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구속 만료가 끝나 석방된 김만배를 다시 한번 구속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김만배를 압박해서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는 것이 검찰의 최대 목표인 셈이죠.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428억 원 천화동인 1호 지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조차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남욱과 유동규를 압박해서 받은 진술만 가지고서는 이재명을 기소해봐야 그 어떠한 증거 능력도 없다는 것을 바로 검찰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네가 누구누구에게 돈을 주면서 로비를 했는지 다 안다. 그러니 우리 말을 따라. 안 그러면 너는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검찰의 김만배에 대한 경고인 셈입니다. 여기에 뇌물 공여의 여죄를 추가 수사해서 김만배에 대한 수사와 형량을 더 늘려갈 수도 있다는 협박의 의미이고, 아울러 김만배에게 뇌물을 받은 기자들도 김만배를 위해 힘을 쓸 수 없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기자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50억 클럽에는 관심 갖지 마라. 부산저축은행에도 관심 갖지 마라. 윤석열, 박영수, 조우영, 이기성에도 관심 갖지 마라. 너희 기자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그냥 우리들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에게 돈을 준 거다. 이대로 기사를 쓰지 않으면 너희들이 김만배로부터 돈 받은 거 우리가 수사해서 탈탈 털어서 기소도 하고 다른 기자들에게 흘릴 것이다. 자, 이런 메시지인 셈이죠. 여기에 부수적으로는 지금 기자들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분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신들이 욕먹던 것을 기자들에게 토스할 수 있으니 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검사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묘수였다고 만족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그렇게 같은 편을 때리면 맞은 쪽에서도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맞다 보면 가만히 있지만을 않는다는 것을 과연 검찰은 알고 있을까요? 이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다 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지금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 언론 중에 돈을 받지 않고 취재하는 몇 안 되는 언론이라 평가받을 수 있는 뉴스타파에서는 김만배에게 돈을 받은 이들이 기자들뿐만 아니라 검사, 판사들도 있다는 것을 후속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실은 얼마 전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한 남욱의 진술 조서에서도 등장합니다.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남욱의 검찰 진술 조사를 보면 남욱은 초기에 검찰 출석을 해서 자신감이 뿜뿜 넘치던 시절 거의 검사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부하 검사들 대부분이 김만배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가 어려울 텐데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호연지기를 발휘한 것이죠. 자, 참을 수 없는 남욱의 경박함을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칭찬해주고 싶네요. 남욱의 이러한 진술 조서가 남아있으니 그 얼마나 다행입니까? 곽상도가 김만배에게서 받은 50억 뇌물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곽상도에게 뇌물죄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을 해서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들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가 않는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4,800여억 원의 배임죄를 취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비하면 이 얼마나 어이없는 법적인 판결인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지만 결정적으로 공개된 대장동 녹취록에는 곽병채가 우리 아버지 돈 줘! 우리 아버지 돈 줘! 라는 요구를 김만배에게 했다는 내용도 공개가 되어 있죠. 즉 검찰이 제대로 50억 클럽을 수사를 했는지 어쩌면 판사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도록 유도를 한 것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곽상도를 제외하고 돈을 50억이나 받은 속칭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025년에 이재명에게 전화동인의 지분을 넘길 계획이라고 하는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억지 진술을 결정적 증거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언론에 흘리고 있죠.
정확히는 이재명도 아니고 유동규에게 넘길 수도 있다. 뭐 이런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그게 어떻게 이재명에게 간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요. 결론적으로 김만배의 돈은 기자들, 검사들, 판사들 모두가 받았습니다. 또한 기자들, 검사들, 판사들 모두가 김만배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마치 가짜 수산업자가 언론인들, 판사들, 법조인들, 정재계 인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말입니다. 추악한 그들만의 리그인 셈입니다. 무지하게 잘난 척은 해대면서 세상의 모든 정의와 진실을 마치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은 모두가 돈 받고 향응을 받은 것들은 다 기자들, 검사들, 판사들 아닙니까? 현재까지 대장동 관련 등장인물 중에서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재명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놈들이 돈을 받지 않은 이를 대상으로 저놈이 나쁜 놈이다를 외치는 희한한 현상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요? 결국 대중들의 이재명에 대한 신뢰도는 현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받은 검사가 수사를 하고 돈을 받은 수사가 재판을 하고 돈을 받은 기자가 기사를 전하는 이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우리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요? 27일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주지했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화천대유로부터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그 어떤 증거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신속하게 체포 동의안을 부결을 하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부산저축은행과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포함된 대장동 특검법을 반드시 발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